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4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소통입니다. 소통 하는데 소통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하고 만나서 맥주 마시면 그게 소통입니까? 그런데 소통을 왜 합니까? 소통의 목적은 뭡니까? 소통의 목적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소통을 통해서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다. 대통령의 고민은 뭐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다. 지금 뭐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얻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의 목적은 감정의 교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하는 그런 소통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달 동안 보여준 행동을 쭉 추적을 하면은 정보 능력의 부재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나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 판단 미스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 사례를 들으려면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한국 현대사에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 되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해경을 공격하고 하는 그 기사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 기사는 바다도 모르고 선박도 모르는 저 백면서생 같은 기자들이 앉아서 그냥 해경을 두들겨 패는 그런 일종의 쓰레기입니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해경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또 뭐가 잘못됐느냐? 해경이 뭘 하는 기관인지를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던 겁니다. 해경은 제2의 해군으로서 선박 구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해 수호라는 걸 모르고 해경 해체,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약화되고 공권력이 권위가 떨어지고 또 공직자 사회에서 불신이 일어나고 선동에 먹히는 사람이구나. 좌파를 아주 고무하는, 그게 결국 탄핵으로 이어진 큰 관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이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 판단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이분은 청와대 내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본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지만 주로 비서들이 있는 그 집무실 건물에서 근무를 하니까 비서들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수백 미터 떨어져 가지고 비서들이 근무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아니, 작년에 청와대를 방문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신청하면 청와대 구경할 수 있다니까요. 이 정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청와대를 떠나야 되겠다. 두 번째 정보 판단 잘못.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해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정보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대통령 집무실이 있을 수가 없다. 정보 판단 잘못.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보 판단 잘못은 국방부로 그냥 들어가면 된다. 2달 안으로 지금 나가라고 하고 들어가면 된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정보 판단 잘못. 그 다음에 공관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면 된다. 알아보니까 비도 새고 뭐 낡아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또 정보 판단 잘못. 그러니까 이번엔 외교부 장관 공관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국방부로 이동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린다. 교통체증 그런 거 없다. 이것도 정보 판단 잘못된 겁니다. 교통체증 왜 없습니까? 출퇴근 시간대 아주 교통량이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 승용차는 절대 멈출 수가 없으니까 앞뒤로 비워놔야 됩니다. 5분, 10분 교통통제를 하면은 체증이 생기죠. 그거 풀리는데 30분 내지 1시간 걸립니다. 자꾸 5월 10일만 되면은 청와대가 개방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몰려가서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국민들 짜증은 생각 안 합니까? 이것도 정보 판단 잘못. 두 번째, 인수위가 이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법 조문도 안 읽어봤어요. 이건 뭐 정보 판단일 것도 없어요. 인수위는 이런 정부 청사 움직이고 옮기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옮기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예비비를 신청했더니 이거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또 정보 판단 잘못.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멋지다. 출퇴근하는 대통령 그 사람이 바로 소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 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 나라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없다. 이것도 구글 검색조차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금수완박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 중재안은 민주당 안 하고 뭐 거기 갔습니다. 그걸 덜컥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또 정보 판단 미스가 생겼습니다. 이걸 수용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를 고려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신중한 회의나 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재안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적당히 뚝딱 해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누구한테 자세히 물어보지도 안 하고 권성동 대표가 설명하는 것만 듣고 좋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성질입니까 이게? 그걸로 이번 게임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취소하고 재협상한다고 했지만은 그때부터 웃기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국회의장도 민주당도 아니 합의해놓고 왜 일방적으로 파기하느냐. 그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어제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정보 판단 미스가 어마어마한 정보 판단 미스라는 것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판단 미스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재앙을 국가의 조직에 가져올 수 있다는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쟁으로 들어가면은 나라가 사라집니다. 정보 판단을 잘못하면.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면서 정보 판단 미스 했잖아요. 푸틴이 이야기하기를 젤렌스키 저자는 나치주의자다. 나치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해방군으로서 러시아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치주의자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상수를 떨고 환영할 것이다. 키이우 3일 만에 끝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쳐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를 들고 환영하니까 아니라 총을 들고 그냥 대적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수렁에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정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병장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교 생활하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군대에서 이 조직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단급 이상에서는 G1, G2, G3란 말 씁니다. G1은 인사, G2는 정보, G3는 작전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전보다 정보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정보가 있어야 작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G2.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하면은 G2가 얼마나 중요하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정보는 절대로 한 사람이 독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보는 다양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서로 견제시켰습니다. 정보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보안사령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아 이게 옳구나 저 정보는 틀렸구나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군대에 안 갔다 와 놓으니까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국방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 이거 세계적 망신거리입니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요. 옆에서 이야기하면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인상을 줘버리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좋아하는 정보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몰락한 정권 많잖아요. 자, 이제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정확한 정보 판단을 하도록 이 대통령실을 운영할 것이냐 이거 크나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사에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실책으로 이미 확인된 청와대 이전을 주도한 사람이 경호처장이 됐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경호한답시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접근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만나도록 하겠습니까? 예스맨 아닐까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이거 문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할 겁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경호 실패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선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유경수 여사가 문생왕이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박종규 경호실장의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체한 사람이 차지철입니다. 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은 또 정치적 야망이 세가지고 경호실장이 아니라 이 무슨 정보부장 비슷한 역할까지 하고 정치 공작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국 11.6 사건 때 그 경호실장이 총도 가지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다가 김재규 총에 맞아 죽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벌써 경호 실패로 이렇게 된 원인, 즉 경호실장은 경호만 해야지 딴 생각하다가는 대통령이 위험해진다 이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경호실장 같으면은 대통령 출퇴근하는 것은 직을 걸고 막아야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정보 미스가 국가 존망과 이어지고 대통령의 목숨과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고, 그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청이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권력자일수록 경청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취재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유신 시절까지는 참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과장이 30분 동안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설명을 다 들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유신 시대 이후 가면은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썩 바뀝니다. 경청하는 자세.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미지와 경청이라는 말이 잘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즉, 정확한 정보가 서로 오고 가지 않습니다. 정보 미스는 재앙을 부른다. 이렇게 어디 글을 써가지고 집무실에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